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뭐 나비 날갯짓이 큰 태풍이 된다 그런 말도 있지만요. 연인 관계에서는요. 사소한 일이요. 정말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저도 이제 많은 사건을 해봤는데 네. 상추 때문에 파혼한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상추가 등장합니까, 이번에는? 이 사건은 상추 때문에 파혼한 사건인데요. 네.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서로 이제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서로 사랑에 돼서 이제 결혼까지 약속을 했어요. 네. 근데 둘이 이제 식당에 갔는데 거기 이제 상추 쌈밥집에 식당을 가게 된 겁니다. 맛있겠네요. 네. 맛있겠죠. 근데 네. 이제 여자가 남자를 보니까 이게 도저히 남자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상추 쌈을 먹을 때 이 상추를 먹으면 이제 상추의 이분이 부드럽고 그 줄기는 좀 약간 아삭하고 딱딱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남자가 이빨로 이거를 딱 뜯는 겁니다. 아하. 줄기를 뜯어가지고 그거를 그 줄기를 그대로 그냥 새 상추가 있는 그 바구니에 놓는 겁니다. 아이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이미 쌈장도 묻어 있고 아하. 이빨 자국도 남아 있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다발도 묻어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여자가 그걸 보고 정말 경악을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하. 아니. 상추 이른바 꽁다리라고 하신 분들 뭐 꼬다리라고 하신 분들 이거 하는데 여러 가지 표현들 부릅니다. 끝에 부분 있잖아요. 그거 줄기의 끝에 부분. 그런데 그걸 아삭 씻고 나서 쓰레기통에 퐁당 버리면 되는데 그걸 왜 다시 이수영 교수님 왜 다시 상추 더미 위에 올려놨을까요? 문제는 무슨 고의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아하. 그러니까 뭐 일종의 습관, 먹는 습관, 뭐 네. 밥상에서 예절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사실은 이 둘 간의 문제로 지금 뭐 이렇게 회자되고 있으나 사실은 더 배후에 있는 문제는 이 아들과 그 아들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하. 사실은 더 가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그 문제 저희가 잠시 뒤에 뭔가 이수정 교수님이 앞으로 펼쳐질 일을 지금 암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상추 꽁다리를 계속 상추 더미 위에 올려놓은 이 남성, 이 예비 신랑이 되는 남성을 보고 예비 신부 진짜 기분이 정말 찜찜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여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성이 남자한테 이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오빠 그게 좀 보기 안 좋으니까 네. 그거 좀 줄기 같은 거는 좀 쓰레기통에 좀 깨끗하게 버렸으면 좋겠다. 아하. 근데 남자가 그냥 귀등으로도 안 듣고 계속해서 그 짓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 짓을? 네, 똑같이 네네. 그냥 계속 그냥 네. 쌈장을 묻은 거를 또 이제 새 그 바구니에 놓고 하니까 네. 여자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오빠 더러우니까 안 되니까 그거 좀 제발 좀 그 버릇 좀 고쳐줘 하니까 네. 남자가 이제 이제서야 변명을 하는데 변명이 정말 가관입니다. 뭐라고요? 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랬어. 어릴 때부터요? 근데 나는 우리 엄마는 내가 이거 버린 거 그냥 쌈장 묻혀서 그냥 드셨어. 네. 난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더러우니까 이 버릇을 오빠 제발 이 버릇 결혼 전까지 당장 고쳐. 안 고치면 정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했더니 야, 나 어릴 적부터 이렇게 했어.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 꼬다리 쌈장이 잘 찍어 드셨다? 지금 이랬답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뭐 저도 아들이 있어가지고 워낙에 애지중지하고 키우게 됩니다. 네. 뭐 아들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네. 그런데 뭐 엄마 입장에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엄마는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돼요. 아하. 뭐 아이들 키우다 보면 내가 좀 이 아이들 먼저 먹던 거 남긴 거 그냥 주워 먹기도 하고 밥상이라는 데가 원래 식구라는 게 네. 먹는 거를 서로 나누는 사람들이 식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의 뭐 희생정신 뭐 이런 것들 모성애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네. 문제는 그건 집안에서만 해야죠. 그럼 밖에 나가서 하면 어떡합니까? 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이 예비 신랑 입장에서 알았어. 나 어릴 때 저기 습관인데 네가 싫다면 내가 고칠게 이랬나요? 어떻게 씁니까? 근데 이 다툼이 점점 심해지는 허허. 거예요. 이제 식당을 나와가지고 다툼이 계속됩니다. 허허. 그러니까 아니 이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좀 사랑하는 사람이 좀 그럴 수 있지. 너 결혼 후에도 이거 안 먹어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자가 황당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아 부부끼리인데 그런 거 먹어줄 수도 있지. 먹던 거 먹어줄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여자가 황당하게 계속해서 이 남자랑 다툼이 계속해서 심하게 네. 됐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고깃집을 나왔는데 싸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이 안 풀렸대요, 남자친구. 그래서 이런 말까지 했답니다. 야, 네가 정말 이기적인 여자라 정 떨어진다. 나와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냐? 이랬답니다, 최단미 변호사님. 근데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네,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말문이 막혔어요. 최단미 변호사님, 네네. 네가 이기적인 여자라 정이 떨어진다. 전 저 남자가 이기적인 너무 남자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자기가 먹다 남은 상추를 네. 그 꽁다리를 왜
부인이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네. 어머니가 뭐 먹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머니와 부인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결혼을 할 때 새로운 어머니를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어머니가 했던 행동은 똑같이 네. 부인이 해주기를 원하고 네. 그리고 그걸 안 먹는다고 왜 자기와 자기 가족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일단 그 사고 체계가 아하. 이해가 안 가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저 여성이 쓴 글을 읽어봤어요. 네. 후기도 있는데 다음날 눈을 떴을 때 그러니까 파혼을 하자고 전화를 통보를 해요. 저 아하. 여성분이.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저 남성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파혼해서 네. 통보를 하고 휴대폰을 다 끄고 잤는데 아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겨우 상추 하나 때문에 파혼한 여자가 돼야 되나라는 생각을 아하. 잠시 했대요. 네. 왜냐하면 상견례가 다다음 주 주말이었고 네. 이미 결혼 준비가 다 된 상태라.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저는 왜 이해가 가냐면 네. 그럼 저 교육을 아이에게도 시킬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결혼해서 자기 남편과 자기 아이의 아빠가 될 사람인데 네. 저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럼 너는 안 먹어줄 거냐라고 아하. 하는 사람이 네. 과연 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네. 진지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의 대화를 들어보면 지금 점점 절정으로 치달을 준비를 합니다. 짠짠 짜자잔 이렇게 음악이 흐르면서 지금 원래 금기시 돼야 될 문제 발언 나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집안 얘기가 나오면 이제 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이게 지금. 서로 집안 얘기가 나오면 이제 불장 다 본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이 둘은 결국 파혼까지 해가지고 네. 만약에 재판이 되면 결국 법원에서 누구한테 잘못했을까 궁금하긴 한데 아하. 제가 보기에는 뭐 둘 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제 만약에 남자 측 변호사라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여자가 애정이 식은 거 아니냐. 사랑하는 사람이 솔직히 뭐 상추 쌈 먹은 거 먹다 남은 거 그거 먹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입에 씹던 것도 정말 사랑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먹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더럽다고 해서 계속해서 비난하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여자 쪽에서 먼저 애정이 식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변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글은 여성분이 작성을 했으니까 주관이 좀 들어갔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그 점을 좀 감안하시고 읽어보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자분 입장에서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잖아요. 예비신랑이.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그랬대요. 야, 결혼은 이해심이 많이 필요한데 야, 너 같은 여자랑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절정을 더 치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여성이. 그래? 그럼 같이 살지 마. 됐어. 파혼해, 파혼.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여성이 앞서 우리 최단미 변호사님 설명처럼 야, 상추 때문에 파혼을 한다 그러면 지나가는 개도 안 믿겠다. 아마 그런 심정일 거예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더러움을 모른답니다. 어디 가서 부끄러워 말도 못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성분들은 혹시 이 부분 많이 동감을 하실까요? 최단미 변호사님 어떨까요? 저는 이거 당해봐서 알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게 흔치 않는 저희 경험을? 남편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얼마나 더럽냐면 네. 제가 이거 제 친구가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대학교 때 네. 제 친구랑 밥을 먹고 있었는데 네.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아하. 근데 일단 단무지를 먹잖아요. 근데 단무지가 탑처럼 쌓여 있잖아요. 네. 근데 단무지를 제 친구가 반을 먹더니 그 탑 제일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아하. 그 밑에 단무지를 제가 먹어야 되는데 아하. 그럼 그 내 친구의 침과 함께 거기에 있는데 제가 그 충격이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꽤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단무지만 보면 그 생각이 나요. 아하.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제 친구의 부모님을 다 아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집에서 저렇게 배웠는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여성분의 생각이 정말 이해가 갑니다. 네. 정말 안 당해보면 그 더러움을 몰라요. 네. 혹시 그때 그 친구분도 야 담비야 너 나랑 평생 우정 변치 말자면 야 내 단무지 반쪽도 못 먹어주냐? 혹시 그러지는 않았죠? 그러면 그때 이후로 친구를 안 했을 것 그랬을 것 같습니다.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갈등이요, 이수영 교수님, 네. 지금 거의 절정으로 치달아서 지금 파혼 얘기까지 나오게 됐어요. 못 살아. 그러면 살지 마. 파혼하자. 나왔어요. 이거 해법은 없을까요? 글쎄 처음부터 대화를 좀 그 시작을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아하. 드는 게 지저분하잖아요. 네. 고쳐야 되고 그러면은 잘못된 것만 얘기하지 말고 잘된 것도 얘기를 하면서 아하. 잘못된 것도 같이 얘기를 하면 훨씬 좀 부드럽게 그렇게 집안 싸움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하나 아쉬움이 네. 있고요. 지금에라도 제가 느낄 때는 서로 간에 잘못된 행동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네. 서로 간에 이제 수정을 하고 고치고
그리고 나서 뭐 여전히 사랑하면 뭐 다시금 이제 혼인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걸로 네. 사실은 어렵게 진짜 요새 혼인도 잘 안 하는데 네. 겨우겨우 이제 날까지 잡았는데 이거를 이제 깨려고 하면 네. 참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네. 인구도 줄어드는데 그러니까요. 젊은 부부가 좀 네. 잘 해결해서 예, 혼인을 했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 들으시면 참 별것 가지고 싸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실제로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걸로 많은 갈등이 시작돼요. 혹시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남편분이 꼭 갔다 와서 퇴근하면 양말을 벗어 돌돌돌 말아서 빨래통에 농구하는 것처럼 넣는다는 그런 고민하시는 분 많아요. 그러면 남편한테 얘기하는데요. 제발 좀 접어서 빨래통에 넣으면 안 돼? 나 자취할 때부터 이랬는데? 라는 변명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해요. 그만큼 사소한 습관, 사소한 버릇, 사소한 갈등이 큰 싸움으로 번지는데 이 사연을 읽고 난 네티즌들 반응은 뭔지 잠시 짚어보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 김혜경 씨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출두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공개에 출석한 심경이 먼저 어떠신지 말씀해주세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계정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기자들 허탈하겠네요. 네. 기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정말 시쳇말로 식전 대바람부터 저기 다 진을 치고 포토란 앞에 진 치고 있었는데 저렇게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갔어요. 뭐냐면요. 지난 대선 기간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른바 해경궁 김 씨라는 SNS 계정의 실제 주인, 소유자가 누구냐 그 논란이 계속해서 일었고 지금 이 건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오늘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의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이 조사를 받으러 지금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는데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도 않고 그냥 잠시 웃으면서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는 뭐 조사 기간이 몇 시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조사 시간이요. 나올 때는 대체 뭐라고 할지 그 얘기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를 마무리해 볼게요. 앞서 상추 꽁다리 얘기했잖아요. 그 사연 읽어본 많은 네티즌들도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본 파혼 사유 중에 가장 더러운 사유. 네네, 죄송합니다. 네, 이런 말하시죠. 뭐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아, 참, 네네. 네, 뭐 싸나다가 네. 뭐 어머니들이지 그랬냐. 그리고 뭐 파혼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아, 파혼이 좋은 생각이다? 네, 뭐 이런 의견 남기신 분도 있었고 네. 뭐 헤어지려고 작정하려고 여자친구가 시비를 만든 건 아닐까. 네.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바보다라는 글까지 세상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요즘 결혼하면 바보 아니에요. 물론 많이 힘드시죠. 결혼하신 부분들 참 뭐 여러 가지 또 육아 문제까지 신경 쓰잖아요. 결혼과 동시에 육아 문제까지 걱정이 되니까 또 주택 문제. 물론 힘듭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미래 세대를 키워나가는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생각으로 결혼은 정말 아름다운 거라는 생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또 분위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도 해 봤습니다.